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 기자 방현철입니다. 4월 14일 방현철 박사의 월스틸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텍톤 투자자문에서 주식 운용본부장 맡고 있는 신종민 상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앞에 저희 조선일보 경제부에서 발간한 재테크 책 하나 놓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주요 지표 이번 주에 나왔던 주요 지표 짧게 좀 점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월스트리트 증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지표 중요한 게 이제 소비자 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3월 소비자 물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거의 2년 만에 5%대 물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5% 전년 대비 5% 상승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에너지하고 식품 가격 빼면 좀 근원 소비자 물가라고 조금 더 하잖아요. 올랐죠? 이건 좀 높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전년 대비 5.6%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지표가 생산자 물가가 또 나왔습니다. 어젯밤에 나왔죠? 예, 네. 3월 생산자 물가. 네.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는 2.7% 이렇게 네. 많이 낮아졌는데 특히 이제 전달 대비로 보니까 0.5%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이제 상승률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한 두세 달 후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좀 물가 우려는 조금 덜어진 것 네. 같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그럼 네. 이 긴축 우려도 조금 덜어지고. 그렇게 반응해서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3월 FOMC 회의록도 공개가 됐잖아요. 네. 이렇게 12일 날 공개가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뭐 중요한 게 이제 3월 달에 베이비 스텝, 그러니까 25bp 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뭐 세 가지 옵션이 다 얘기가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동결한다. 두 번째는 25bp 인상한다. 또 세 번째는 50bp 인상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근데 25bp 인상으로 결론이 났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자체는 그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그때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예상치 예. 수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표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네. 그 오늘에게서 세 가지 포인트로는 일단 첫 번째로 우울한 어닝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 버티기 네. 외, 세 번째는 애플 PC 먹구름 뚫라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뚫라. 정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하나 이제 이슈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울한 어닝인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닝 시장이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실적을 이제 1분기, 그러니까 네. 1월에서 3월 실적을 주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좀 네네. 근데 회사마다 미국 회사들은 조금씩 이 회계 연도가 좀 달라가지고 다르죠. 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전반적으로는 이제 1분기 실적을 이제 발표하는 이제 네.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14일부터 이제 그렇죠. 오늘 밤부터 은행 실적이 먼저 나오죠. 네. 금융사들부터 이제 발표하죠. 네. JP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블랙록, 또 시티그룹 이렇게 해서 네. 쭉 발표가 나옵니다. 이제 문제 이제 발표가 나오긴 하겠지만 뭐 개별 기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닝 실적이 좀 우울하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네. 일단 4분기, 그러니까 전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나왔어요. 네. 전체 S&P 네, 500 기업들 맞습니다. 실적이. 근데 이런 게 또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스러운데. 일단 추정치 자체는 전년 대비 다 이번 분기에도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기 사실 연속 감소하면 어닝 리세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경제 침체는 아니더라도 지금 실적의 침체가 오고 있다,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면 되겠는데 일단 골드만삭스라고 이제 메이저 하우스에서 네. 이제 전망을 어떻게 했나 봤더니 S&P 500 기업들 요 네. 부분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실적이 전년 대비 한 7% 정도 줄어들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요게 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죠. 네. 2020년 2분기에 32% 감소했는데 네. 그거 이후로 가장 크게 주는 거다. 맞습니다. 상당히 우울한 네. 어닝 시즌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그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게 바닥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지난해 워낙 실적이 또 좋았기 때문에 네.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이 정도는 좀 아직까지는 예상 수준이다 이렇게 좀 예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챙겨야 될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 좀 얘기를 했어요. 네. 뭐 첫 번째는 이제 이익 전망입니다. 이건 뭐 네.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당장 이익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이냐, 나올 것이냐. 특히 이제 은행들 이제 실적이 좀 오늘 밤부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오죠. 이제 은행 스트레스, 그러니까 소위 실리콘밸리 뱅크 은행
파산이로 생기는 이런 은행권 불안들이 과연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또 그걸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것이냐. 그렇죠.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익 전망 이걸 좀 챙겨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게 첫 네.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특이하게도 AI 인공지능에 대한 언급을 오. 하는지 이걸 네. 챙겨보라고 그래요. 올해는 뭐 챗 GPT부터 대단했죠. 예. 벌써부터. 아무래도 인공지능 테마들이 계속 나오니까 요것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요걸 좀 챙겨봐라. 네. 이게 골드만삭스의 두 번째 조언이고요. 세 번째는 현금 사용 둔화의 증거 뭐 이런 건데 기업들 현금 흐름 좀 챙겨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투자를 좀 줄인다는 얘기들도 많고 예. 하니까. 마지막 네 번째죠.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있는지 맞습니다. 요거 한번 챙겨보라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월급 많죠.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에 리오프닝은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여행 여전히 그냥 해외로 나오는 수요보다는 국내에서 지금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다음 달 5월 1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의 노동절 연휴가 또 가장 큰 연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5월 첫째 주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국 리오프닝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처음으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드만삭스는 기업 실적에서 발표할 때 이런 것들 좀 챙겨보라고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 우리들도 조금 같이 좀 챙겨봤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지금 한 7% 정도 실적이 전체적으로 줄 거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 얘기를 들어보면 한 6%, 7% 그 사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팩트 세트가 집계한 걸 보니까 한 6.8% 그렇죠. 감소할 거다. 그리고 LPL 파이낸셜이 집계한 걸 보니까 6.2% 정도 그렇죠. 전년 대비 네. 감소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제 기업들 가이던스도 되게 부정적으로 내고 있다고 해요. 네. 1분기에 가이던스를 낸 거 이제 팩트 세트가 좀 집계를 했는데 부정적 그러니까 네거티브하게 낸 게 78건 해서 5년 평균 57건, 10년 평균 65건보다 상당히 좀 많은 수준이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 부정적으로 우리 실적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가이던스 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을 많이 낮춰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망 대비로는 좋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일단은 실적을 추정할 때 그 시장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 미국 기업들은 가이던스를 굉장히 세세하게 철저하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들은 대로 조사 기간마다 크게 차이가 없고요. 지금 오늘 밤부터 시작이 될 텐데 이 가이던스 대비 기업들이 더 높은 실적을 내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아마 분위기가 확 바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 분기 올해 이 가이던스를 또 어떻게 네.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죠.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당장 1분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지금까지 다 전망을 인지가 얘기하는 거. 되어 있는 거고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그 실적 발표에서 또 중요하게 또 봐야 되는 게 이게 과연 미국 경제 침체로 갈 것이냐 이런 전망들 요즘 어떻게 논란이 얘기하느냐 있죠. 이게 네, 좀 논란이 있죠.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네. 그 실리콘밸리뱅크가 이제 무너진 이후 이 은행권에서 대출 좀 줄이고 유동성 줄이고 이런 돈줄 재기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또 네네.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더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 그렇죠. 얘기 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전체 데이터 보면 상당히 은행권이 좀 축소되고 있다. 뭐 이런 네. 데이터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연준 자료 이제 블룸버그에서 집계해서 낸 거 보니까 미국 상업은행들의 대출이 3월 29일까지 이제 2주, 3월 마지막 요 2주간에 네. 거의 1,050억 달러가 감소가 했다고 합니다. 어휴. 이게 집계가 시작된 이게 1973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큰 규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 경제 안에서는 상당히 은행들이 돈줄 재는 게 눈에 띌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워낙에 지방은행 사태라는 게 사실 충격을 줬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이 정도의 어떤 감소가 좀 나타날 수 있고요. 향후에 이게 또 어떻게 회복되느냐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발표되는 은행권들 실적 발표를 잘 챙겨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JP 모건 체이스 회장 제이미 다이먼 월가의 뭐 유명하신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분. 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사실 오늘 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앞서서 좀 인터뷰를 하면서 CN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금 대출을 좀 줄이고 있고 지출도 약간 줄이고 있고 좀 뒤로 물러서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은행권 이런 혼란들이 이제
경기 침체 아주 센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침체적이다. 네. 경기 후퇴까지는 아니지만 침체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은행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네. 워런 버핏도 좀 은행이 좀 더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죠. 네. 그렇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은 뭐 실리콘밸리뱅크가 뭐 이제 그 자체는 좀 잠잠해졌지만 미국 은행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사실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그렇죠.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맞습니다. 예. 네네네. 물론 이제 괜찮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네. 제임스 블러드라고 그렇죠. 세인트 중요한 루이스 분입니다. 연방은행 총재는 이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네. 최근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 경제의 역풍, 이런 은행권 뭐 불안 때문에 생기는 미국 경제의 역풍은 완화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 SBB 사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평가손이 발생하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금리가 지금 좀 낮은 상황에서는 조금 완화됐다. 근데 반대로 금리가 또 올라가 버렸을 때는 똑같은 이슈가 또 불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어닝 시즌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고용 버티기 왜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네. 이미 고용 지표가 이제 지난주에 나오긴 좋습니다. 했어요. 근데 네네. 너무 좋은 건 아니지만 이게 그것도 나쁜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네, 탄탄한 지금 탄탄합니다. 지표를 네네. 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들이 지금 막 엄청 해고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러지? 뭐 이걸 한번 얘기를 그렇죠.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에서 상당히 근데 고용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미국의 소비가 이제 미국 경제의 70% 차지하는데 네. 그 소비의 사실 바로미터가 이제 고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바로 고용에서 월급을 받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급보다는 주급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바로 돈을 쓰거든요. 그렇죠. 좀 소비를 많이 하는 국가입니다. 그 소비가 네네네.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소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보려면 이 고용을 딱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고용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월 고용 수치는 신규 고용이 23만 6천 명. 네,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네. 물론 2월보다는 줄었어요. 2월에 32만 6천 명보다 줄었는데 이게 20만 명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경제에서 이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게 10만 명 정도라고 해요 고용이. 네네. 근데 20만 명 이상이니까 그렇죠. 상당히 좋은 지금 탄탄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수치입니다. 네네네. 이렇게 봐야 되고 실업률도 3.5%에서 거의 사상 최저치 수준이죠. 네네네. 최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빅테크들이 이렇게 감원을 하는데도 왜 그럴까? 이게 지금 기사는 다들 다 빅테크 감원인데. 네, 궁금해요. 예. 맞습니다. 실제 빅테크들이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보니까. 네, 줄였죠. 집계한 걸 보니까 이제 인력 채용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네네. 여기 이제 한 달마다 이제 감원 계획, 미국 기업들의 감원 계획을 집계해서 발표합니다. 그걸 보면 이제 3월 달까지 발표를 했는데, 그러니까 1월, 2월 다 발표했으니까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 다 쭉 집계해서 보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1분기에 27만 416명의 감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근데 테크 기업이 10만 2,391명. 네. 그러니까 전체 감원의 한 40% 가까이가 테크 기업들이고 그렇죠. 테크 기업들이 감원을 많이 한 건 또 사실인 거예요. 사실이죠. 네. 근데 왜 이렇게 고용이 좋지? 네. 뭐 이런 의문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 해서 또 찾아봤더니 테크 분야에서 이 감원도 많이 하는데 채용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네네. 예. 테크 분야 채용 쪽 이제 컨설팅 업체가 이제 컴프티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자료를 냈어요. 여기도 이제 매달 이제 일자리 보고서를 냅니다. 테크 네. 일자리 보고서. 여기를 봤더니 3월 달에 테크 분야의 구인 공고가 31만 6천 건에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오히려. 뽑는 사람도 많이 뽑는다. 네, 많이 뽑는다. 네. 그리고 3월 테크 분야 전체 고용 봤더니 19만 7천 명이 늘었다. 네. 예. 이렇게 어우. 했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은 줄이고 있지만 다른 테크 분야에 빅테크 기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다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이 분야에서 네네네. 계속 고용이 생기고 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고용에 이렇게 그 미치는 영향도 이 테크 부분이 크진 않은데 마이너스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 여기 조사 책임자 얘기가 아주 재밌는데 이 팀 허버트라는 분이 이제 컴프티아의 조사 책임자인데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하면서 얘기한 게 지금 기사 제목들 보면 빅테크가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채용이 엄청난 많습니다. 테크 피라미드. 네. 그러니까 위에 빅테크 위에 조금밖에 없는 거죠. 네. 네네네. 이 밑에 엄청난 지금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간과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소기업들이
주도하는 테크 서비스들 네. 이게 지금 미국 고용에 이제 구멍들을 메우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 수치로 보면 이제 빅테크가 워낙 기사가 이제 강하게 나서 그러는데 오늘 말씀드렸지만 분기에 지금 기업들이 감소시키려고 하는 인원이 20만, 30만 사이인데 네. 매월 신규 고용이 20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고용이 좋고 많이 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빅테크들은 왜 감원한다고 또 발표를 하느냐? 그게 그렇죠. 또 궁금한데 이거에 네. 대해서 코멘트를 했어요. 빅테크들이 이제 비용 효율적이고 이익 마진을 개선하고 있다. 이런 네. 신호를 이제 시장에 보내고 싶어서 이런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익성이 좋아진다. 네. 네. 메타 같은 경우에 저희 해고를 발표하니까 오히려 주가가 막 오르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효율성이 오히려. 좋아진다 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리면서 지금 발표를 하는 것이다. 아. 이렇게 또 평가를 했습니다. 오히려 네. 어필을 하는 거네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 고용만 봐서는 지금 뭐 앞으로 이렇게 미국 침체가 이렇게 눈에 가시화된 것 같지는 않은데 고용은 약간 이 경기보다 약간 후행하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하반기 들려서는 이게 좀 이 고용도 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이슈예요. 사실은. 그렇죠. 고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 고용 버티기 왜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고용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PC 시장 얘기를 좀 네네네. 해보려고 해요. 지금 최근 뭐 데이터들 보니까 이 PC 시장 되게 안 좋다고 그럽니다. 이게 또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반도체까지 사실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PC 시장이 하드웨어가 또 세계 최대 기업 애플에도 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 한번 그렇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일단은 그 시가총액 세계 1위 애플, 애플 이제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애플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방은행이나 뭐 금리나 여러 가지 이슈에도 불구하고 올해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S&P 지수나 미국 대표 지수를 좀 이끌고 있는데요. 애플의 실적을 보시면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서비스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출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서비스 부분 매출이 한 20% 정도고요. 여전히 아이폰을 비롯한 맥북 그런 PC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80%의 매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애플의 실적은 이런 하드웨어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제 지난 이제 4월 이제 9일 날 네. IDC라고 하는 시장 조사 기관이 네. 2023년 1분기 PC 출하량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네. 일단은 애플의 출하량이 많이 감소한 걸로 네. 그렇게 나오면서 좀 약간 좀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뭐 얼마나 좀 감소했다고 좀 나온 거예요? 되게 좀 숫자가 되게 커 보이던데 감소폭이. 예. 그렇죠. 일단 제가 이제 표도 준비하긴 했는데요. 예. 이제 대부분의 이제 PC 데이터는 이제 IDC라는 데이터나 아니면 카나리스 이 두 가지 데이터들을 보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IDC 데이터가 먼저 나왔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전체 시장 자체가 한 29% 정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감소한 거 아니야 숫자만 생각하지만 보면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30%가 갑자기 줄어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조사기관 입장에서는 예상 수준이다. 음. 왜냐하면 이제 팬데믹 이후에 워낙 이제 PC 수요나 이런 것들이 원격 수업하면서 좋아졌던 부분들이 네.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미 이번 분기에 이제 부진은 예상이 되어 있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봐보시면은 기업별로는 이제 출하량이 워낙 상이하게 나타나고 네. 점유율도 이제 많이 변동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는 겁니다. 기업별로 좀 볼까요, 그러면? 예. 일단은 이제 제일 유명한 기업이 HP입니다. 네. 휴레패커드. 휴레패커드가 상대적으로 이번에 굉장히 선방한 걸로 나왔고요. 네.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전년 동기 대비 이제 하락을 하면서 점유율도 이제 7.2%까지 하락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애플의 하락폭이 상당히 크네요. 네.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어떤 이게 통계나 수치라는 것이 이제 과거 데이터도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네. 지난 1분기를 보면 애플은 오히려 4%가 늘었습니다. 근데 지난 1분기 그러니까 2022년 1분기를 보면 네. HP는 17%가 감소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HP는 너무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반등한 베이스인 걸로 거고 보이는 거고. 애플은 지난 1분기 네. 이례적으로 다른 기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산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거기 감소한 꺾이고. 걸로 예.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애플의 지금 PC 데이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이제 조사기관의 이제 분석이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가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건 뭐 정상화다 뭐 이러면 맞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메모리도 뭐 감산 그러면 벌써 네. 이제 반등하는데 이미 실적은 2023년 하반기 아니면 내년 실적을 지금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가이던스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에 이제 IDC가 이제 이 PC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지금 재고 수준을 보면 상반기까지 안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회복돼서 2024년에는
굉장히 강한 수요를 예측한다. PC 수요를요? 그렇죠. 예. 자기네들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근거가 중요하겠네요. 일단은 윈도우 11이라고 하는 거의 한 7, 8년 만에 윈도우가 업그레이드된 어떻게 보면 컴퓨터 운용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게 윈도우 11이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윈도우 10을 쓰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선택을 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 나오는 PC들은 윈도우 11이 탑재가 돼서 실제로 새로운 서비스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수요가 있고 또 요거에 맞춰서 인텔이 CPU 신제품을 하반기에 지금 출시하는 걸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분들은 이제 많이 안 쓰는데 크롬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롬북 쓰는 거죠? 굉장히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안드로이드, 구글의 이제 OS를 넣어서 그냥 간단한 어떤 기능들을 빨리 하게 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쓰는 맞습니다. 노트북 가격이 뭐 싸게는 한 25만 원, 뭐 비싼 거 50만 원 이런 정도니까 주로 이제 학교 위주로 굉장히 보급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팬데믹 이후에 한 2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출하량을 이끌었습니다. 크롬북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감소를 하다 보니까 감소처럼 보이는데 이 크롬북은 말씀드린 대로 사양이 좀 저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 2년 정도 쓰면 망가진다. 그래서 이 교체 수요가 2024년부터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윈도우 CPU, 크롬북 이런 수요를 생각하면은 하반기부터 회복을 시작해서 내년에는 강한 수요를 예상을 한다는 게 일단 조사 기관의 얘기입니다. 그럼 부침이 또 있네요. 맞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애플이 어떤 전략을 펼 것이냐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제 애플은 저희가 항상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굉장히 전략이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냥 PC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애플이 한 2, 3년 전부터 해서 자체 칩을 이제 자체 하드웨어에 넣기 시작했는데 스마트폰은 원래 넣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M1, M2 칩이라는 거를 지금 PC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맥북 프로라고 하는 이제 애플의 이제 주력 제품에는 M2 시리즈의 제품들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이런 자체 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애플의 기구에 맞춤형이 되다 보니까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전력 효율도 좋아서 유지 시간이 그러니까 배터리 유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M3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발표가 안 돼 있지만 업그레이드가 된 반도체 칩을 출시를 해서 또 거기에 맞는 신제품을 출시해서 이런 신제품 효과로 또 하반기를 좀 애플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하반기에 수요가 회복될 때 이제 애플의 PC들이 과연 이런 전략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다른 경쟁 제품에 대해서는 한 100만 원 이상 고가 제품들입니다.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팔리는지가 또 중요한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PC 시장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도 약간 기대해 볼 만한 뭐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1년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려도 있고 좀 놀라셨는데요. 중요한 거는 PC 시장이라는 게 제가 데이터를 좀 얘기 드리면 너무 약간은 복잡하니까 PC 시장은 그냥 꾸준합니다. 그러니까 큰 등락이 없는데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확 늘어난 것도 이례적이었고 지난해 하락폭도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되는 어떤 수요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나타날 텐데 그런 파일을 애플을 비롯한 선도 업체들 누가 가져갈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이제 반도체 업체까지 이게 다 이어져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좀 PC 시장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애플 PC 먹구름 뚫라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월스트리트 증시를 세 가지 포인트로 분석하는 방현철 박사의 월스트리트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랑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뭐 시장에 대한 우려도 많으시고 투자자분들이 좀 만나뵈면 이제 불안한 모습들 보이고 하는데요. 주가라는 건 항상 선행에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실적보다는 이제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 은행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이 기업들이 향후의 실적 어떻게 전망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반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잘 챙기셔서 성공하는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